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여쭤보세요. 탈모하고 근데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게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 자, 맞춰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근데 이게 털 자체가 절대 안 빠지는 털들이 몸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음모 같은 경우에. 음모를 옮겨 씌우면은 진짜 음모가 나는 거죠.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게 나겠죠. 이렇게 파마할 필요 없이. 머리가 휑해서 추락하는 남성미를 다시 끌어올려줄 맥스웰 피부과의 이영욱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날이 따뜻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꼭 모시고 싶었어요. 네. 방한용품으로 머리를 꽁꽁 싸맬 때가 많은데 그렇죠. 이제는 드러낼 때입니다. 네. 드러내면서 이제 탈모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그 빠지는 머리칼 한 올 한 올 다 다시 날 수 있는, 굵어질 수 있는 모발로 여러분들 또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대머리였으니까 나도 대머리일 것이다. 굉장히 겁내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예. 뭐 누구는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탈모의 원인은 뭡니까? 타고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이네요. 그렇죠. 유전적인 거죠.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은 그냥 다 타고나신 거예요. 유전적으로 다 타고나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유전적인 인자를 결국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맞는데 네. 탈모의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또 사람마다 또 발현되는 사람이 있고 예, 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근데 탈모가 생겼다. 예. 유전자가 확실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안 가져가고 그걸? 원장님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이제 병원 가면 아이들 성장판 검사해가지고 미래 네네. 몇 센치까지 크나 뭐 이런 거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어요. 없습니까? 네. 그리고 뭐 딱히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요. 탈모가 있다고 해서 뭐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생기면 그냥 약 드시면 돼요. 약을 따로 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럼. 예. 네. 그래서 뭐 굳이 미리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탈모가 죽을 병은 아니지만 네. 사실 생기면 죽을 듯이 괴롭히죠. 그런가요? 저희 할아버님이 진짜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거의 뭐 여기만 빼놓고 다 없으셨어요.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괜찮으시거든요. 네네. 저도 지금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지금. 탈모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탈모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탈모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족력은 있거든요. 가족력. 그래서 가족분 중에 이제 탈모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확률이 자녀가 좀- 확률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예. 네. 저희 아들은 탈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내가 공격 중지! 대머리가 안 우리 되잖아요. 편이다! 그건 그런데 왜? 네. 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걔 때는 이제 뭐 우리 맥스웰 피부과 이 원장님처럼 네. 잘 해주실 거니까. 근데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 거. 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탈모는 보통 휴지기 탈모나 원형 탈모거든요. 자, 휴지기 탈모는 뭐냐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갑자기 많이 빠지는 탈모가 휴지기 탈모고, 원형 탈모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군데씩 동전처럼, 500원짜리 동전. 그렇죠. 머리가 없어지는 거 있죠. 예. 흔히 뭐 소위 땜빵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게 원형 탈모인데 스트레스로는 그런 종류의 탈모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탈모 있죠. 대머리 되는 탈모. 그거는 사실은 스트레스하고는 큰 관계 없어요. 원장님은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그냥 속으로 참는 것 같아요. 원형 탈모가 생기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 좋죠, 안 좋죠. 자, 취미를 찾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잘 참고 견딜 수 있는지 가학적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좁은 시야로 퍼즐 맞추기! 와우! 자, 우리 맥스웰 피부과의 이영욱 원장님께서는 얼마나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얼마 만에 쌍욕을 시전하실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 퍼즐이 네. 놓여있죠. 퍼즐이 놓여있고요. 네. 예. 여기 나머지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시작!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예, 여쭤보세요. 탈모하고 근데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게 스트레스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 예. 네. 요즘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오셨죠 지금. 네,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의대까지 졸업하신 분이고 지금 의료계에 계신 분인데 이 양반이 언제 이런 안경을 써가지고 수술 안경을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거를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없던 원형 탈모.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십니다. 네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50여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야를 넓혀서 빨리 맞춰야 됩니다. 지금 15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한 서너 개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못 맞춰서 머리를 쥐어 뜯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맞춰야 됩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 5,
5, 4, 3, 2, 1, 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맞추셨어. 진짜 많이 맞추셨어. 잘 됐나요? 예, 대단해요. 이 글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예. 잘못 넣었어요. 예, 이걸 하고 나서 잘못 넣었다, 잘못 넣었다. 예. 3개 정도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스트레스가 좀 심했습니까? 장난 아니네요. 예, 예. 일반적 유전적 탈모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네. 확실히 뭐 형태의 차이는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 있죠. 예, 한 번씩. 예. 그래서 막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병원 찾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걸로 걱정되셔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머리카락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요. 이러다가 막 대머리 될 것 같아요. 예. 찾아오시는데 사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빠진 머리카락들은 항상 빠진 만큼 그대로 똑같이 다 새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머리숱이 적어지진 않습니다. 네. 자, 머리숱이 왜 적어지냐면은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기 때문에 얇아지기 때문에 머리숱이 적어지는 거예요. 네네. 빠진 거는 항상 그대로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탈모라고 하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갈수록 머리카락들이 점점 가늘어지고 가늘어진다. 얇아지면서 예. 얇아지고 짧아지면서 예. 그렇게 이제 머리숱이 점점 적어지는 거죠. 유전적 탈모는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 이거는 그렇죠. 진짜 약물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맥스웰 피부과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스트레스성 탈모는 다시 납니다. 근데 빨리 병원에 역시 또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유전적 탈모보다는 쉽게 다시 모발이 재생된다는 거. 자연적으로 빠지는 건 다시 또 난다는 거. 이 사실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탈모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뭐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헤어 스타일링을 많이 합니다. 뭐 옛날에는 뭐 무스, 그 다음 세대는 젤. 우리 젊을 때는 젤 많이 썼죠. 그렇죠. 어릴 때는. 요즘에 헤어 왁스, 뭐 포마드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확실히 머리에 안 좋죠. 탈모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는 그냥 타고나는 거라서 유전적인 게 제일 커서 뭐 뭘 바르든 예. 크게 상관은 없어요. 제가 거의 뭐 떡지도록 바르는데. 바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탈모에 영향이 없다. 네. 왁스 회사하고 뭐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네. 불행히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름을 나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들 상투를 트셨잖아요. 그렇죠. 신체 수지는 발부 부모인가? 뭐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수지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맞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머리도 안 감고 수염 안 길고 네네. 여름을 나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선비들께서 했던 방법이 백호치기. 네? 백호치기. 배꼽치기. 예, 예. 이 뒤에 화면 나옵니다. 백호치기. 아. 이게 뭐냐면 이건데 있는 머리를 그냥 중간을 다 깎았대요. 아. 예. 다 깎고 이게 시원해지니까 이걸 올려가지고 상투를 텄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외국 분이신데 이분 중간에 머리가 없잖아요. 네네. 다 없는데 이분도 이렇게 머리를 다 길러가지고 상투를 틀듯이 이렇게 말아 올렸습니다. 괜찮은데요? 정수리 탈모 있는 분들 이렇게 그쵸. 하고 다니셔도 되겠는데. 근데 이게 약간 견인이 되잖아요, 머리. 그렇죠.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꽉막 잡아당겨서 묶는다든가 그런 걸 좀 오래 하면은 예. 견인성 탈모라는 게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도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게 모낭에 손상이 좀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머리 안 좋아요. 아. 그래서 너무 꽉 잡아당기는 헤어스타일이 탈모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견인성 탈모는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정하면은 대부분 좋아지긴 하거든요. 예. 근데 막 계속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예. 한 번 없어진 모발이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주 하면 안 좋겠다. 머리에는 별로 안 좋다. 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좀 견인성 탈모가 있으셨구나.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예. 네. 근데 뭐 우리나라가 보면 네. 뭐 화미주라든지 네. 뭐 이철이라든지 네. 뭐 어디는 이제 프랑스의 비달사순하고도 협업을 했던 걸 보면 네. 옛날부터 이 조상님들께서 이렇게 헤어를 만지는 기술이 뛰어났다. 아, 예, 연결이 되네요. 모발에서 나는 열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모자 쓰면 탈모가 더 빨리 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없습니까? 모자 쓰셔도 됩니다. 모자 자체는 탈모가 아무 관계 없고요. 예. 열감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탈모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의학적으로는 아무 근거 없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머리가 장기간 너무 심하게 압박되거나 네. 그러면은 또 압박에 의한 탈모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정도로 뭐 꽉 끼는 모자를 오래 쓰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네.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꽉 끼는 모자 좀 쓰긴 합니다. 머리가 좀 두레가 커가지고. 아, 네. 뭐 그래 그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가르마도 탈모에 영향이 되냐 뭐 이런 질문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 그 건강 튜브 게시판에 탈모에 대해 한다고 하니까 가르마를 자주 바꾸면 탈모가 생기냐? 난 사실 그 질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왔는지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아 나는 이렇게 중간 가르마를 계속 타니까 이게 지겨워서 2대8을 한 번 했어. 근데 가르마를 자주 하니까 이게 탈모가 오지 않냐? 견인성이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가르마도 괜찮아요. 괜찮죠. 탈모하고는 관계 없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있어요. 근데 가르마를 타면은 이게 양쪽 머리가 반대로 갈라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두피가 보이니까 네. 그 부분에 좀 머리숱이 적어 보일 수는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르마 탄 부분에 머리숱이 적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뭐 그렇진 않아요. 네. 어떻게 타시든 그 뭐 머리숱 적어지는 탈모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탈모는 98, 90%가 유전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 탈모가 죄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병원에 가면 탈모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아 그냥 샴푸만 바꾸지 뭐. 샴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날 거야. 약간 이런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에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 탈모 샴푸에는 멘톨은 뭐 이렇게 시원하게 좀 맨솔이니까 판테놀 이런 성분들도 있다고 보니까 탈모 샴푸에 그 다음에 징크피리치온 뭐 이런 그 기능성 성분이다 해가지고 뭐 300ml에 막 5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뭐 모발이 다시 재림한다, 자라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봐도 이게 뭐 탈모 샴푸가 탈모를 방지하거나 뭐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그렇게 찾기 힘들어요. 저희 샴푸를 쓰시면 머리카락이 덜 빠집니다. 뭐 모발이 튼튼해집니다. 이런 걸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머리카락은 많이 빠지든 적게 빠지든 머리숱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머리숱은 이제 가늘어지는 거거든요. 가늘어지는 게 탈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탈모 샴푸가 머리카락을 가늘어지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써도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의학적으로는 딱히 근거는 없기 때문에 네. 탈모 샴푸에 그렇게는 의지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뭐 모발 건강 뭐 이런 데는 도움 될 수도 도움이 있겠죠. 되겠죠. 두피 뭐 건강도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뭐 머리카락이 덜 빠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근데 그 흔히 우리가 걱정하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안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막 빠지기 시작하고 걱정되는데 괜찮을 거야. 그냥 방치하는. 이런 분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그게 제일 위험하죠. 아. 그렇죠. 갑자기 확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진행이 돼요. 네. 서서히 이제 가늘어지면서 머리숱이 적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도 잘 자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탈모가 좀 왔다 이렇게 느낄 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벗겨져 가지고 한 번 벗겨지면 거기는 다시 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늦기 전에 최대한 일찍 병원 찾으셔서 네. 진료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보면 M자형 탈모가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이 없어져요. 그렇죠. 올라오면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 이마, 원래 정상적인 이마에서 얼마나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 이거 약간 좀 그런데? 라는 느낌이 받습니까? 7단계 정도로 보통 나눠요. 7단계. 근데 이제 살짝 이마 양쪽이 좀 올라간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떻습니까? 약간 1단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약간 올라가셨는데 이마 아, 양쪽이. 네. 병원에서 진료 한번 보시죠. 예? 아, 요거 살짝 좀 조짐이 있어요. 지금은 체면 상태입니다. 탈모약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약간 조짐이 있어요. 살짝 올라갔어요. 진짜? 탈모약은 빨리 드실수록 좋아요. 네. 그거 남자한테 안 좋잖아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다고 해서 예전부터 머리숱 많다고 해서 탈모가 늦게 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놔뒀다가 계속 벗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점점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가 비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앞으로 1단계로 불러주세요. 사실 저도 병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2단계로 넘어가겠죠. 네. 근데 1단계부터 가야 되는데 근데 잘 안 가는 이유가 못 가게 되는 진입장벽이 탈모약 처방받고 진료받고 하는데 어때요? 가격이 좀 수가가
절대 뭐 탈모 전문 병원이라고 다른 일반 병원보다 많이 비싸고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네. 진료비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진료만 보시는 거는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진료만 보셔도 되고요. 진료만 봐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죠. 괜찮으면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 거고 조짐이 보인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관리 시작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진료만 받으셔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진료비 자체가 비싸거나 그러진 않고 탈모약 처방이 나온다고 해도 그냥 약값만 더 내시는 거죠. 1단계에서 5단계를 앓고 계신 분들 머리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봐. 김 감독 가라. 감독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더 괜찮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마가 얼마나 넓으냐는 상관이 없고요. 원래 기준, 원래 자기 머리 헤어라인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원래 이마가 넓은 분도 있고 좁은 분도 있는데 거기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넓어지는지 어떤지 그런 걸 봐야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팔, 가슴, 다리, 네네. 수염 정말 무성하게 막 털이 엄청 많은 바야바 같은 느낌인데 머리털만 없어요. 아, 네. 왜 그런 거예요?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DHT. 뭐 원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인데 줄여서 DHT라고 부르는데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네요. 요게 남성 호르몬에서 일부분이 이걸로 바뀌어요. 남성 호르몬에서 한 5% 정도가 이제 DHT라는 호르몬으로 바뀌는데 이 DHT가 탈모를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게 역할이 뭐냐면은 얘가 머리 숱은 없어지게 하는데 다른 데 털은 많이 나게 해요. 그러니까 뭐 가슴이나 뭐 팔다리나 수염 이런 건 또 많이 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뭐랄까 외모를 상남자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도 사실 탈모가 있어요. 에이, 없는데? 네, 보시면은 M자 탈모가 약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진단하고 이제 탈모약을 먹어서 이제 탈모가 멈춘 상태죠. 자, 탈모약을 드시면 그때부터는 탈모가 멈춰요. 더 안 나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 드시는 동안은 더 안 나빠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탈모가 약간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탈모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멈춰 있는 상태죠.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의 탈모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미녹시딜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다른 거네요, 그거는. 미녹시딜은 보통 이제 되게 뿌리는 탈모약으로 많이 쓰는 거고, 자, 뿌리는 미녹시딜 같은 건 사실 뭐 병원 처방이 없어도 그냥 약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은 탈모 방지에 제일 중요하고 효과적인 약은 먹는 탈모약이에요. 먹는 탈모약. 그래서 사실 먹는 탈모약은 중요한 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약이고 다른 하나는 두타스테리드라는 성분 두타스테리드 약인데 자, 피나스테리드가 보통 무슨 패시아 뭐 이런 약들 있죠. 그게 피나스테리드고 두타스테리드는 무슨 다트 뭐 이런 게 보통 두타스테리드 약인데 두 약은 기본적인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나스테리드가 조금 더 약한 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로 시작을 하고요. 뭐 피나스테리드도 대부분은 탈모 방지가 잘 되고 좀 탈모가 진행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피나스테리드로도 잘 안 막아지거나 그러면 보통 두타스테리드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V에서 광고 많이 하는 뭐 모발 영양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탈모 약은 아니고요. 탈모를 막거나 그러는 효과는 입증된 거는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영양제. 그렇죠. 뭐 모발 건강 같은 데 도움 될 수 있겠지만 탈모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고요. 탈모가 걱정되시면 그냥 병원 진료 보시고 탈모약 처방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억력하고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혀 관련은 없어요. 근데 사실 병원 찾으시는 분들 중에 또 탈모약 드시고 계신 뭐 학생분들이나 수험생분들 중에 선생님 제가 탈모약 먹고 나서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찾아오긴 하세요.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본인이 열심히 안 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은 없어요. 실제로 이게 예전에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좀 화제가 돼서 뭐 탈모약 먹으면은 뭐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브레인 포그 뭐 이런 뭐 용어도 있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는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져서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드러난 부작용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평생 드셔도 몸에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건 있어요. 뭐 남성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탈모약 먹으면 뭐 남자한테 안 좋다던데
자,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 한 탈모약 드시는 분 한 100명 중에 2~3명 정도에서는 성욕 감소나 네. 성기능 감퇴 네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런 증상이 발생을 해도 약을 몇 달 정도, 수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은 보통은 되게 다 좋아지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도 탈모약 먹고 있고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난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네. 치아 스케일링처럼 두피 스케일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할지는 몰라도 탈모하고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탈모는 사실 이 머리 위쪽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네. 이 피부 아래에 있는 모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 뭐 스케일링은 뭐 결국은 뭐 피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탈모하고 관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어디 뭐 테라피 이런 데서 뭐 하는 거, 음. 뭐 두피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약국 가서 약 사 먹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병원 가시는 게 제일 빠른. 일단은 자 탈모 치료는 기본은 약이에요. 탈모 약의 역할이 탈모 진행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더 안 나빠지게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이 기본이고 그 외에 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 주사 치료는 뭐냐면은 우리 두피의 모낭에 네. 직접 이제 주사를 해서 약물을 넣는 건데 그래서 뭐 성장인자나 뭐 여러 가지 약성분 등으로 이제 모낭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 걸 다른 말로 메조테라피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레이저 치료 같은 게 있어요. 레이저도 있어요? 두피에 레이저를 쏴서 두피 안에 있는 모낭에 직접 레이저로 자극을 줘서 이제 재생을 좀 촉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는 돌이킬 수 없을 때 모발 이식을 고려합니다. 약 처방해도 머리가 안 나요. 이식해야죠. 모발 이식. 전 근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탈모약은 탈모가 더 진행을 안 하도록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탈모가 진행해서 머리가 없어진 부분은 모낭이 없어진 부분은 절대 다시 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치료 방법이 모발 이식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뒤쪽 머리를 네네. 빈 부분에 옮겨 심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여기 우리 뒷머리 있죠. 뒤쪽 아래쪽 머리는 평생 탈모가 안 오거든요. 아, 뒤쪽 이쪽은요? 네, 그쪽은 평생 탈모가 안 와서 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앞에 사진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앞에 사진. 이분 정도면 한 몇 그렇죠. 단계 탈모입니까? 요 정도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 사이 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병원에 처음 찾으셨을 때거든요. 요 정도면 이렇게 벗겨진 부분은 뭘 해도 약을 먹든 치료를 받든 절대 새로 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발 이식 바뀌는 방법이 없고요. 모발 이식 하시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네. 그래서 이분은 모발 이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뒷머리를 이렇게 그렇죠. 어느 쪽까지 가져옵니까? 뒷머리를. 보시면은 네. 우리가 요 정도 아래는 예, 예. 괜찮아요. 요 정도 아래는 평생 남아요. 대머리인 분들도 보시면은 여긴 다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머리를 이용해서 이식을 합니다. 평생 여기는 상고머리처럼 지내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는 그냥 살짝 수술 자국이 남죠. 그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아, 건데 네. 여기 이제 수술하고 며칠 지나면 딱지가 다 앉아요. 네네. 그래서 딱지가 다 앉으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딱지 앉은 후에는 웬만한 일상생활 바로 가능하세요. 보통 딱지 앉는 기간이 수술하고 한 3일 정도. 그래서 3일 정도만 쉬시면 웬만한 일상생활 다 가능하신데 심은 모낭들이 우리 몸에 완전히 자리 잡는 데까지는 2주일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2주일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조심한다는 건 이제 술, 담배, 음. 나 격렬한 운동이나 뭐 수영, 사우나 이런 거 좀 피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2주만 지나면 우리 완전히 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심은 모낭은 심은 머리는 처음에 한번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 그때부터 서서히 새로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하고 3개월 후 사진인데 3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요 정도 올라옵니다. 그럼 몇 모를 이식한 겁니까? 이 정도? 이분은 한 4,000모 정도. 4,000모. 네, 꽤 많이 하셨죠. 4,000모 정도 하신 분이고 맥스가 4,000모 정도입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대는 한 5,000모 정도? 5,000모. 5,000모에서 한 5,500모 정도까지는 네. 봅니다. 네. 오.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자라요. 야. 그래서 다음 사진 볼까요? 요게 이제 모발 이식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처음 벗겨졌을 때랑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시죠. 진짜 많이 나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없던 자신감도 이제 생기시는 거고 아주 만족 많이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생착이 잘 됐냐면 이게 이식한 모발도 이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인식하고 흰머리까지 납니다. 그 정도로 생착이 잘 된. 이게 근데 진짜 전 가격이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4,000원 정도면 되게 비쌀 것 같은데. 6, 700 정도? 6, 700. 할 것 같네요. 1,000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돼. 네. 수술법이 크게 절개식 네. 수술법하고 비절개식 수술 방법이 있는데 네. 절개식으로 하시면 조금 가격이 낮아요. 아. 그래서 절개식으로 하시면 6, 700 정도, 네.
비절개식으로 하시면은 한 700, 800 정도 700, 나올 800. 것 같고요. 근데 뭐 절개식이 비절개식에 비해서 안 좋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원하시는 대로 알맞는 수술 방법 고르시면 됩니다. 이분은 어떤 방식입니까? 이분은 방금 그분은 절개법으로 절개법으로. 하셨던 분이고, 네네. 자 절개식 수술과 비절개식 수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냥 환자분 입장에서 차이는 수술하고 남는 수술 자국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절개식은 자, 일단 뒤에서 한 1cm 정도 폭으로 이렇게 네. 띠처럼 이렇게 피부를 박리하고 거기를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절개식으로 수술하게 되면 이렇게 뒤에 한 줄로 아. 수술 자국이 남게 됩니다. 머리 길면 표가 안 나겠는데요? 그렇죠.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보이진 않고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한 줄로 수술 자국이 남는 게 절개 부분이 보이는 게 절개식 방법이고, 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비절개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절개하지 않고 모낭을 하나하나 다 채취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얀 점들이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수술 자국이에요. 이게 흉터죠. 빼간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비절개는 이런 식으로 근데 수술 자국이 남는데, 비절개는 단점이 수술할 때 뒤쪽을 어느 정도 삭발을 하셔야 돼요. 그 투블럭처럼 예, 삭발하고 모낭 채취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예, 예. 절개식은 이제 절개하고 봉합을 하니까 수술하고 2주 뒤에 실밥을 풀어야 되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와. 근데 이게 털 자체가 절대 안 빠지는 털들이 몸에 있어요. 겨드랑이 털은 솔직히 좀 작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음모 같은 경우에 그거를 빼가지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브라질 막심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사실 몸의 어느 부분 털도 이식은 가능해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식하면 원래 있던 부분의 성질이 그대로 와요. 예. 뒷머리를 옮겨 심으면은 그대로 머리카락이지만 예, 예. 음모를 옮겨 심으면은 진짜 벌써 살았겠다. 음모가 나는 거죠.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하게 나겠죠. 이렇게 파마할 필요 없이. 가능은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뭐 알겠습니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가능은 하네요. 가능은 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밀도 모발 이식이 뭐예요? 자, 1제곱센티미터당 최대 가능한 모수가 들어갈 수 있는 머리카락 수가 네. 한 30개 정도, 30개에서 4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또 이제 숙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 뭐 엑셀 피부과 같은 경우에서는 모발 이식을 하시면은 자, 모낭만 충분하시면, 모수만 충분하시면은 밀도는 제곱센티미터당 한 60에서 70모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잖아요, 이거. 완전. 그렇죠. 사실은 뭐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빽빽하게 할수록 네. 보기 좋죠. 네. 이런 이식으로 가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네. 원장님이 직접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다 소용없어요. 도움 되는 거 없습니다. 약 드세요. 탈모 약 드시면 되고요. 전해지는 뭐 민간요법도 많잖아요. 뭐 검은 콩이나 미역이 좋다더라. 뭐 해조류, 그렇죠. 네, 딱이죠. 블랙푸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많고 네, 뭐 빗으로 머리를 뭐 두피를 두드리면 탈모에 좋다더라. 머리 감을 때는 뭐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되고 다 소용없어요. 그냥 탈모가 걱정되시면은 그냥 탈모약 드시면 돼요. 예, 탈모 약만 드시면은 또 반대로 따로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예. 탈모 약만 드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탈모가 진행을 안 해요. 자, 오늘의 건강튜브 첫인상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모발의 중요성, 또 모발 이식에 대해서 부산 맥스웰 피부과의 이영구 원장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건강튜브 여러분들 더 건강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튜브 꾸죠 눌러주시고요. 탈모인들은 무조건 맥스